응애마을 심리인사이드 응심사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응애 여러분의 고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쁜 일도 물론이고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3명의 응원단, 댕강, 댕실, 댕근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마음가짐은 무엇일지 심리학을 토대로 함께 고민해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 하루는 그냥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버티는 삶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냥 다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샤워? 귀찮아요. 침대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 싫어요. 배가 고프면 대충 아무거나 먹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머리 감는 것도 귀찮아서 며칠째 모자 쓰고 다녀요. 근데 또 이상한 거는 알바는 나가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출근 시간 10분 전에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세수도 안 하고 모자 눌러 쓰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요. 누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제 속은 너무 공허한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다시 침대. 그렇게 누워서 폰만 보고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 3, 4시에 겨우 잠들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요.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딱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고 뭘 해도 피곤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언젠가는 나아질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혹시 저랑 비슷한 우울, 무기력 느껴본 분들 있으신가요? 다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참 마음이 같이 무거워지면서 마음이 아프네. 그니까요. 뭐 동생이고 친구라고 생각해보고 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뭔가 제가 사연 읽었는데 약간 울컥?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 한편으로 좀 걱정스럽기도 한 것 같아. 뭔가 삶에 이렇게 뭔가 생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난 배터리 1%로 지금 근근히 버티신 것 같아. 이렇게 깜빡깜빡. 지금 1%신 것 같아. 그 읽으면서도 먹먹했던 게 이제가 우리 받았던 사연 중에 제일 짧은 사연이고 문장도 되게 짧고 일기 같아. 그래서 너무 일단은 보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 게 좀 힘을 쥐어짜서라도 보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건 잘하셨다. 우리가 너무 진짜 잘하셨다. 힘껏 응원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맞아요. 들어요. 정말 응애마을에서 힘껏 응원 받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또 응원 이외에도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 나는 사실 꼭 전문가를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단박에 들었던 이유가 일단은 샤워라는 건 우리가 일상을 꾸려가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 중 하나인데 그게 너무 힘드신 것 같고 밥 같은 것도 되게 끼니도 되게 대충 챙겨 드시는 것 같고 이건 정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겠다. 상담을 받으시든 아니면 정신과에 가셔서 내 상태를 점검을 해보든 그런 시간이 지금 꼭 필요한 것 같다. 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라벨링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우리 댕강이 말해준 것처럼 지금 어떤 심리적인 고통감을 넘어서서 이 무기력감이 자기 돌봄의 영역도 굉장히 지금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이시고 이 어떤 우울이나 무기력의 깊이가 사실상 좀 꽤나 깊어 보이신다. 그래서 되게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문가를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혹시 내 의지 문제로 자꾸 귀결하실까 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애쓴다고 되는 영역보다도 어떨 땐 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뭔가 되게 쥐어짜고 계시는데 힘을 내야 돼 하는 느낌도 들어.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누군가의 도움과 좀 같이 뚜벅뚜벅 걸어갈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실 수 있는 행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좀 뭐 예전보다 많이 인식이 좋아졌지만 이 마음이 아픈 문제에 대해서 뭐 의지 문제로 본다거나 뭔가 이 화살이 자꾸 그 아픈 본인한테 자꾸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너는 의지박약이야.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이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화살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
사실 약 먹는 것도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제 상담사로서 약을 절대 권하진 않아. 근데 간혹 가다가 우울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울과 조울이 막 너무나 작게 반복이 된다거나 혹은 정말 뭐 호르몬의 이슈가 있다거나 등등 컨트롤이 좀 어려운 영역에 있어서는 분명히 약물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애님이 이제 얼마나 이게 기간이 오래되셨는지 이런 걸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게 좀 기간이 내가 봤을 때 오래됐다. 뭐 예를 들면 한 달 이상 지속이 됐다. 이러면 반드시 병원에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몸은 뭐 PT쌤을 만난다거나 되게 전문적인 걸 되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마음, 정신, 감정에 있어서는 그게 되게 익숙치는 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정말. 왜냐면 이건 진짜 말한 것처럼 딱 꺼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멍이 드는 거를 막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캐치하기 힘든 것 같아. 이게 참 인식이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뭐 코로나 걸리거나 뭐 어디 뼈 부러지거나 이러면 당장 병원 가서 그치 바로 갔지. 약 달라고 하거나 저 여기 삔 거 같은데 사진 좀 찍어볼게요. 되게 적극적이잖아. 사실 몸에 대해서는.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뭐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나는 가끔은 좀 막 세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정말 만약에 약을 먹어야 될 만큼 우울이 왔는데 그거를 방치한다? 그럼 더 센 약을 나중에 결국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마음 건강도 미리미리 잘 챙기고 조금이라도 우울이 발발했을 때 잘 대처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할 때는 조금 답답하고 너무 그치.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말 몸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더더욱 와닿는 게 우리가 사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암 같은 것도 초기에 발견하면 빨리빨리 치료하면서 나아지는데 말기암이면 사실 되게 그치. 힘들어지잖아. 정신 건강에도 그런 초기와 말기와 같은 그런 스테이지가 분명히 있을 건데 레벨이 있을 건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초기에 딱 잡으면 훨씬 더 조금 뭐랄까 쉽게 그래도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게 대표적인 게 약간 조현병이 그래. 그거는 그치. 시기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야 사실 그 만성화를 막는데 맞아. 물론 응애님의 이거는 해당이 되진 않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중요해. 그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다는 게 예후가 너무 달라. 그치. 예후라는 게 진짜 정신과 마음에도 중요한 것 같아. 난 처음 뭔가 지금 깨닫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좀 보면서 우려됐던 점 한 가지 더 찾자면 이유를 모르겠다 하셨거든. 자기가 힘든 이유. 맞아. 근데 이것도 난 너무 이해가 돼. 사실 많은 분들이 이유를 잘 몰라. 그러니까 또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사실 약물이라는 거는 정말 약물로 그런 상태를 좀 올려주는 걸 뜻한다면 이걸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상담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마주하고 건강한 환경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과를 가셔서 반드시 약물을 먹어라가 아니라 한번 점검은 해보시고 상담도 꼭 같이 받으시는 게 좋겠다. 분명히 사실은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조금 훅 떨어지는 이유가 정말 뭔가 호르몬이 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신체적인 처방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 심적으로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나도 모르게 압박을 받았다거나 내가 몰랐던 나의 힘듦이 나온다던가 그래서 꼭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 그치. 뭔가 하나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좋은 방법, 나에게 베스트한 옵션이 있으면 다 해볼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는 환경에서는 해보는 게 좋은데 뭐 아직까지는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너무 100% 공감. 그리고 그런 인식도 많더라고. 뭔가 이제 정신과나 상담이 비싸다라는, 그러니까 비용적인 맞아. 측면에서 그거를 만약 생돈을 다 드리려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긴 할 거야, 확실히.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보니까 막 바우처 사업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지자체에서 다 운영하는 그런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도 또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알아보셔서 얼마든지 좀 저비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로 또 열린 공공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잘 좀 이용하셨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맞아. 그냥 뭐 이건 일반화할 수는 없긴 하지만 마음이나 이렇게 정신이 어려울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운 분도 되게 많은데 근데 또 상담을 받으면 또 돈이 드니까 이게 약간 악순환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누군가에겐 있을 것 같아. 그치.
좀 지원 또 있으려면 찾으면 또 방법은 분명 있을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찾아볼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힘마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또 드네. 근데 나도 안 그래도 그래서 노파심에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노력조차 이렇게까지 내가 해서 가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게 아까 PT 예시를 들어줬는데 PT도 돈도 쓰고 노력도 쓰고 애써서 하는 거잖아. 사실 맞아. PT샵도 막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것도 찾고 근데 마음은 더 어떻겠어 사실. 마음 건강을 하려고 하면 상담사랑도 합이 맞아야 되고 맞아. 좀 적당한 가격도 찾아야 되고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 샵을 가든 헬스장을 가든 다 똑같은 건데 그게 또 마음의 영역에도 조금 그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다. 그게 좀 더 사회적으로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네요. 훨씬 더 아직까지는 정신 건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닫혀 있는 것 같다고 느낀 게 상담 같은 거 받아서 사실 처음에 안 맞는 핏이 안 맞는 선생님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러면 이제 아예 상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더라고. 근데 사실 뭐 PT 받을 때 PT 쌤 안 맞으면 PT 쌤을 욕하지 PT 자체를 안 맞는 사람이 그치. 생각보다는 좀 적거든. 그치. 맞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정신 건강에 있어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 거기 비유를 좀 이어 더 받아보자면 예를 들면 내가 PT를 잘 몰라. 그러면 되게 좀 비싸더라도 헛돈 날리기 싫으니까 조금 좋은 이름 난 곳에 가서 예를 들면 뭐 1회에 6만 원 받을 수 있는 동네에도 있지만 12만 원을 주고 뭐 한두 번은 받아본다든지 이런 시도도 많이 하잖아. 그치. 근데 난 상담도 비슷한 것 같아. 상담을 뭐 내가 정말 모르겠다 이러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조금 내가 금액을 감수해서 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나면 조금 내가 폭이 넓어지고 그치. 보는 보는 눈도 눈이 생기는 생기지. 건데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영역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음. 들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연을 봤을 때 완벽하게 뭐 모르지만 이분은 좀 상담 혹은 정신과에서 약 처방 이런 것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 맞지? 그리고 이 한 발을 떼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응애님에게는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도 그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났을 때 나는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장담하건대 무조건 나아진다.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된다. 정말 무조건 나아지실 거다. 그래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서 한 번이라도 그냥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약간 궁금해서 묻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분 지금 침대에서 나오기도 겨우겨우 나오고 있잖아. 가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거나 가지 않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으려나? 사실 요즘 비대면 상담도 많기는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내가 그래도 이분한테 조금 희망을 본 거는 알바를 또 나가신다고 하니까 사실 아예 삶을 다 내려놓으신 상태는 아니시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조금만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해 준 거에 조금 답을 해보자면 사실은 채팅 상담도 있고 화상 상담도 있고 그리고 내 친구들은 챗GPT랑 대화하기도 해. 그래서 좀 마음에 예열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는 한데 내가 에너지 아예 쓸 게 없어 이래버리면 뭐든 방법이 어렵긴 하거든. 근데 내가 조금 기대하는 거는 뭐 화상 상담, 채팅 상담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정도가 있다면 가까운 상담센터를 가서 대면 상담을 받으실 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허들을 넘으시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난 그리고 우리 응애님 칭찬 응원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알바 그래도 가고 계시다고 정말 했잖아. 대단해. 근데 이거 지금 갈비뼈 나갔는데 일하시고 계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정확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막 진짜 솔직히 막 몸살만 나도 그날 출근하기가 얼마나 싫어. 다 연차 쓰고 싶지. 아유 솔직히 그냥 저 오늘 못 가요. 그냥 이러고 그냥 약 먹고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그 삶의 무게를 이렇게 견디고 또 자기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러한 일상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진짜. 그리고 사실은 이 고민을 봤을 때 막 너무 같이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난 드는 거야.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막 왜냐면 이렇게 알바도 하시고 계시는데 또 막 사실 이유는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시니까 막 여기 불러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또 뾰족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응애님의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 그것들을 같이 풀어내는 시간은 또 필요할 것 같기는 해.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적인 좀 상담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금 또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응애님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아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어떻게 쥐어짜야 된다. 이런 자책을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 대단한 상태다 지금. 우리 1% 되면 충전 부랴부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금 충전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1%로 가면 절대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응애님에게 드릴 수 있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 팁, 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상담 심리나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가는 거는 너무너무 내가 봤을 땐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난 조금 마음이 더 아픈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요즘 많아 근데. 전반적인 많은 것 사회 무기력, 뭐 번아웃 너무 많은 용어가 쓰이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솔루션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좀 큰 질문도 지금 머리에 떠오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일반화할 순 없지만 내가 만나뵀던 내담자분들 중에 일했던 분들의 한 10분 중에 4분 정도는 쉬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달리고 이런 건 되게 명확한데 쉼이라는 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지치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파보면 나를 위한 시간이 없고 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 뭐 심 얘기하면 우리 3명도 좀 워커홀릭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뭐 부정할 수 없잖아. 그쵸? 어때? 다들 좀 쉼과 휴식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했던 적은 있을까? 되게 신기한 거는 나는 첫 쉼의 생각에 대한 출발이 일을 롱런하면서 하고 싶어서. 결국에 일이긴 했네. 일이긴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일이고 이거를 계속 하려면 한번 팍 불 태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잔잔바리로 계속 뭔가 이렇게 동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 그러려면 쉼이 필요하다는 거를 몸으로 깨달아서 아, 좀 알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 정말 끝까지 정말 번아웃 올 때까지 그치. 해보고서 그때 가서 쉼이 필요하구나 해서 또 그걸 생각을 했는 거네. 좀 찾았어? 어때? 생산성과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강박이 있을 때는 넷플릭스 보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유튜브 보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막 쉼도 거창해야 될 것 같았거든. 뭔가 테니스를 배운다던가 뭐 아니면 뭐 내가 진짜 뭐 암벽 등반이라도 하러 간다던가 이랬는데 저 에베레스트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막 실내 요새 많으니까 막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한번 그렇게 번아웃이 오고 나니까 쉼은 진짜 내가 마음 편해야 되는 거고 뭔가 일도 맺고 끊으면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사고도 한번 끊었다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줬던 걸 찾아보면 운동 진짜 근데 운동이 그런 테니스를 배웠 이런 강박 말고 나한테 맞는 것 나는 지금 4년 반째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딱 도움이 됐던 이유는 내 근육에 딱 초점을 맞추면 뇌에서 잡생각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안 거 그리고 나는 이제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내 미친 힐링의 타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쉼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물품을 구비하는 거. 어떤 거가 있죠? 이 장비병인가요? 아이템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거치대를 샀는데요. 아주 와식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와식 생활.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편하게 쉬는 거면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쉼과 일의 밸런스가 더 잘 맞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의 핵심은 내가 편하게 느끼는 걸 아는 것과 죄책감을 덜어낸 거 그리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 거. 사실 비슷한 게 나도 쉼에 있어서 퀄리티가 있을 것 같다. 뭔가 계속 일이랑 연결한다. 이런 관념이 되게 많이 빠졌던 것 같아. 그래서 쉼이 진짜 쉼은 아니었고 나도 아직까지는 솔직히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내가 정말 모르겠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어? 진짜 너 쉼이 뭐예요? 휴식이 뭐야? 왜냐하면 나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1%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한 70%의 배터리 상태로 계속 꾸준히 가고 싶다. 삶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쉼과 휴식의 중요성을 또 조금씩 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너무 달려만 와서.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걔도 쉼을 한대. 난 걔는 안 할 줄 알았거든. GPT도 쉰대. GPT가 엄청 잘 쉬고 있대 자기가. 귀엽네. 요청을 받지 않는 순간에는 연산을 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있대.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쉼이고 시스템이 업데이트되거나 개선될 때는 종종 리프레시가 일어난대. 귀여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계도 리프레시의 시간과 휴식의 시간을 갖는데 기계처럼 24시간 똑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는 사람 또한 쉼과 휴식이 되게 필요하고 그것이 그 무기력에도 스테이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초반에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음. 근데 여전히 나도 찾고 있어. 왜냐하면 쉼과 휴식 또한 우리가 매일마다 얘기하듯이 고민과 자기에게 잘 맞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진 나도 쉼도 다른 사람이 뭐 하지? 이런 거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생산성이랑 연결지려고 하고 그런 좀 생각이 강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내가 고생을 하고 나면 나한테 선물을 줘야 돼.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야, 나를 좀 돌보는 시간이었고 나에게 어떤 스스로의 보상을 주는 거였다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나름 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되고 번아웃 되는 상황들이 또 생기긴 하더라고. 계속 막 달려오다 보면은. 근데 그냥 최근에 느낀 거는 아 이게 멈출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지. 그리고 혹은 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리고 실수한 나 자신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그 멈춤의 상태를 나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뭔가 계속 좀 그런 압박이 있잖아. 계속 뭔가 발전해야 될 것 같고 야 뭔가 여기서 쉬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이런 메시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고생했어라고 나 자신부터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쉬는 시간을 가져도 온전히 내 마음 또한 쉴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그 정말 완전히 멈출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 셋이 얘기했던 거에서 난 비슷한 부분을 찾은 게 생각보다 내 상태랑 사회적 메시지를 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나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죄책감 느꼈던 게 그게 왠지 시간 죽이는 킬링타임용 같은데 취미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쉼을 취미로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또 쉼도 퀄리티 있게 말 그대로. 그치.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좀 사회적인 기대랑 메시지가 융합이 됐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극복한 건 그걸 분리시키고 내가 진짜 편한 게 뭔지 보고 그거를 그냥 실천했던 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배터리의 비율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충전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 진짜 충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너무 느껴야 되는 거고. 좀 이 비율을 이어가자면 각자마다 배터리가 되게 다르잖아. 에너지 레벨이 다르고 본인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지금 1%인지 내가 100%면 조금 다 달려도 되는 거고 50%면 조금 충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금 배터리나 에너지 레벨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 좀 떨어져 있다면 쉼이나 휴식 뭐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상담을 통해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 에너지 레벨이나 배터리 상황을 알아보려는 노력 없이 너무 달리고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건 응애님뿐만 아니라 우리 세 명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쉽진 않지만 해결의 방법을 같이 찾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 공감 가나요? 근데 난 아까 댕실 얘기 들으면서 꼭 하나 더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아까 뭔가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면 보상을 준다 했잖아. 근데 그게 되게 난 인상 깊었던 부분인 게 결과랑 무관하게 내가 과정에 힘들었으면 그거 충분히 보상 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결과에 따라서 보상 여부를 따져버리면 그건 쉼이 아니고 진짜 리워드 보상 이 개념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게임이 리워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우리가 뭔가 성취가 없더라도 그거 과정에 노력을 했으면 쉼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그치. 생각해보면 성취가 없어도 노력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인생 살면서 뭐 취업이든 결혼이든 어떤 결과는 우리의 손에 떠날 때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래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 에너지가 쓰이는데 또 그 성취가 없으면 그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몰아붙이니까 맞네. 너무 더 무기력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정신적인 정말 스트레스가 극한에 다루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올림픽에서도 꼴등하더라도 그 사람 달린 거거든. 그럼 그치. 생각해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었으며.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순간이 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쌓여왔고 다 아름다운 순간들인데 그걸 자꾸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 그치. 그거를 돌보질 않다 보니까 또 사회에서는 그걸 돌볼 시간에 더 성취해야지. 그치. 이런 메시지를 사실 계속 주고 있잖아, 우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거 같고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갓생이나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요즘 생산성을 지독하게 외치는 이 사회가 나는 생산성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나는 왜라는 건 있었거든. 내가 지금 왜 생산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근데 인생은 목표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닌데 너무 삶 자체를 다
무슨 뭐 어디 도달하러 가는 사람처럼 효율과 생산을 추구하는 그게 나는 조금 속상하고 반감이 드는 건 있더라고. 그치. 음. 효율 생산을 외치면서 동시에 또 정답을 찾아놓고 음. 정답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태된 사람. 음. 그래, 넌 우울해야 되는 사람. 음. 이런 사람으로 좀 매도하는 것 같아. 어휴, 그렇게 생각하니까 숨 막히긴 한다. 진짜 숨이 막혀, 막힌다. 사실은. 사실 숨이 막혀. 약간 옥죄는 느낌이야, 진짜. 딱 사실 우리 각자만의 길이 있고 각자만의 음. 목표가 있어야지 사실 재미있는 사회가 되는 건데 하나의 목표를 세워두고 거기로 사람들 다 모아두고 트래픽 잼같이 이제 차가 완전 다 밀려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차면 이제 결승전 가고 근데 그 사람도 사실 힘들어. 그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 꽉 막고 있어서. 그러면 계속 나는 안 되네. 아유 이러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맞나 싶은 거지. 거기 옆에서 차에 내려서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너무 사람이 좋잖아. 제일 먼저 갈걸. 깐진한다. 맞지. 사실 어. 고속도로에 차가 다 막혀 있으면 차라리 그냥 차 차 버리고. 버리고 맞잖아. 차 버리고 그냥 옆에 오솔길을 따라가는 음. 게 자연도 보고 좋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사실은 제일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용기가 용기가 남들이 다 차 타고 있을 음. 때 내가 그 차에 내려서 오솔길을 걸어갈 용기가 그게 참 난관인 것 같긴 해, 약간. 정말 난관이지. 그래서 나는 우리가 같이 오솔길을 걸어드리고 싶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감동받았어. 왜냐하면 나도 오솔길을 사실 걷고 싶어. 음. 고속도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진짜 우리 응애님 사연에서 시작했지만 공감이 된 요인도 많은 것 같고 왜 이런 마음이 드셨는지 막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가 다 참 바쁘다 바빠 그리고 나를 케어할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너무 짧고 굵은 한방 같은 응애님의 사연이었는데 오늘 우리 애기가 조금 스스로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응애님처럼 비슷하게 지금 되게 우울하고 좀 딥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좀 공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진부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너무나 명료한 방법 전문가를 찾아가 보고 우리가 헬스 계속 비유들면서 말했듯 마음에도 좀 에너지를 돌보는 데 에너지를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마무리하면 정리를 해보고 싶네. 그리고 그냥 뭐 잔소리처럼 약간 덧붙이자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야, 뭔가 씻고 단장을 하고 어쨌든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자기를 가꾸고 신체 활동을 하는 게 되게 또 도움이 될 거야 아마. 그 정말 직방이지. 한번 해보면은 그 굉장히 귀찮은데 한번 씻고 나면 그래도 좀 나아진 기분이 있고 굉장히 나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5분이라도 걷고 오면은 이 몸이 깨면서 마음도 사실 깨는 그런 또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뻔한 말인 만큼 굉장히 검증된 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겠지만 자기를 좀 돌보는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신체 활동을 해보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거를 감히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 그럼 응애님한테 마지막으로 그냥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는 거 하나만 딱 우리 얘기해주면 어때? 나는 응애님이 지금 우리 이 말 듣고 있는 내 목소리 들으시면 일시정지를 누르고 신발을 신고 나가. 그리고 우리가 아우트로 할 때까지만 걷다 오셨으면 좋겠어. 한 1분? 1분이라도.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갈 필요도 없겠다. 그럼 뭐 복도가 긴 곳에 사시면 그 한 바퀴 그냥 돌아오시면 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모자 써도 되고, 맞지? 난 그런 마음. 뭐 혹시 이걸 하셨다면 난 두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거는 머리 감지 말고 그냥 몸만 씻어라. 왜냐면 머리 또 감으시면 말리셔야 되니까 벌써 버든이 엄청 크실 거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발만 씻으세요. 좀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발만 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산책 딱 하나 하시고요. 돌아오셔서 발만 씻고 그냥 주무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장담하건대 우리가 얘기했던 뭐 그런 전문가에게 한번 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 이렇게 씻고 혹은 뭐 운동, 신체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 나아지게 할 것이다. 믿음. 같이 우리 믿고 나아갈게요. 진짜. 지금 걷고 계시죠? 저희 조금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우트로까지. 시간 끌고 있어요.
더 길게 하시는 건가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아우트로 할 건데 계속 걷고 계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 응애님을 정말 힘껏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구호를 외치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오케이, 좋아요.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안녕. 안녕.